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신이 가득한 그 남자가 제 남편 사진을 받아들더니 한참을 말없이 쳐다봤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죠. 팔뚝에 새겨진 용문신이 꿈틀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그 굵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겁이 안 났어요. 오히려 속이 후련했달까요? 글쎄요.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제 말에 그 남자가 피식 웃었어요. 아니 웃는다기보다는 으르렁거리는 것 같았죠. 마치 먹잇감을 발견한 맹수처럼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아마 부인께서 놀라실 겁니다. 놀랄 일이 뭐가 있겠어요. 25년 동안 그 인간한테 놀란 가슴이 이제 무덤덤한데. 제가 담담하게 말하니까 그 남자가 묘하게 쳐다봤어요.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건 말씀드릴 수 없네요. 너무 과격해서. 아, 그래요?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마음대로.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그 지저분한 사무실을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참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곳까지 찾아오다니요. 그런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2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달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5년째 결혼 생활 중인 52살의 여자입니다. 아, 결혼 생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그냥 25년째 고행 중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인생 절반을 그 집안에 바쳤더니 돌아온 건 빈 통장이랑 속병이었죠. 남편과는 이미 파탄 났고 시어머니와는 말도 마세요. 그분이랑 사이 좋으면 제가 성인이죠. 부처님도 그 집안 며느리 하시다간 성불 못하고 환속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엔 선이 낙인이 있죠. 그런데 그 둘 중 어디에도 포함 안 되는 그냥 미친 인간들도 있어요. 이 미친 인간들은 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예측도 안 되는 인간들이죠. 악인들도 악한 행동을 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이 미친 인간들은 대체 그 이유도 없습니다. 제 시가 인간들이 그 미친 인간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해요. 정말 저런 인간들이 있다고 하실 텐데 있더라고요. 그날도 딸이 제 미용실에 찾아왔어요. 손님들 파마하는 중에 문 벌컥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엄마,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냥 이혼해. 아빠랑 뭐 하는 사이라고 계속 붙어 있어? 야, 목소리 좀 낮춰. 손님들 다 듣잖아. 들으면 어때? 동네 사람들 다 알아. 우리 아빠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저희 딸 곧 결혼하거든요. 예비사위는 회계사예요. 5년 연애 끝에 결혼하는데 예비사돈도 참 좋은 분들이죠. 교수님의 약사님이시래요. 근데 제가 이혼하면 애한테 피해가 갈까 봐요. 서연아, 네 결혼식 얼마 안 남았잖아. 그때까진 참을게. 엄마 제발, 나 때문에 참지 마. 오히려 엄마가 이혼 안 하는 게 더 창피해. 할머니도 무슨 조폭이야? 돈 뜯고 행패 부리고. 야야, 조폭은 나름 규칙이 있어. 네 할머니는 규칙도 없어. 그냥 본능이지. 그러니까 더 이혼해야지. 아, 정말 우리 아빠는 대체 뭐 하는 거야? 할머니 치마폭에 숨어서 엄마 통장이나 털어먹고. 강도도 그렇게 뻔뻔하진 않을 거야. 어차피 별거 중이잖아. 얼굴도 안 보는데 뭘. 1년에 한 번 보는 것도 많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진짜 엄마는 왜 이렇게 답답해? 예비 시어머니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쓰레기랑 혼인관계라고? 딸이 화내면서 나갔어요. 미용실 손님들이 다 쳐다봤죠. 아주머니 한 분이 파마롤 감은 채로 말했어요.
서연이 말이 맞아. 그 집안이랑 빨리 끝내야지. 옆에 계신 분도 거들었죠. 맞아. 그 할머니랑 자식 새끼들 다 동네 양아치야, 양아치. 저도 알아요. 제가 바보 같다는 거. 근데 엄마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한테 손톱만큼이라도 피해주기 싫은 거. 물론 그 손톱이 좀 크긴 하지만요. 엄지 발톱만 할 거예요, 아마. 며칠 뒤 토요일 오후였어요. 미용실에 손님이 가득 찼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죠. 아, 그분이 오시면 미용실이 아니라 전쟁터가 되거든요. 야, 박미정, 돈 내놔. 당장 돈 내놓으라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시는데 손님들이 다 놀라서 쳐다봤어요. 파마약 바르던 손이 멈췄죠. 저는 태연하게 빗질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님, 여기 미용실이에요. 은행 아니고요. 그리고 토요일엔 은행도 문 닫아요. 지금 나랑 장난해? 재민이가 사람 때려서 합의금 필요한 거 알면서. 아, 시동생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인간 전과만 3개인데 또 사람을 때렸대요. 취미가 폭행인가 봐요. 어머님, 시동생이 사람 때린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시켰어요? 아니면 제가 때렸어요? 형수가 돈 안 내면 누가 내? 너 돈 많잖아. 서연이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거 다 알아. 손님 한 분이 휴대폰 들고 뭔가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시대가 좋아졌죠. 증거 수집이 이렇게 쉬워요. 그 돈은 서연이 결혼자금이에요. 시동생 폭행 합의금이 아니고요. 어머님도 구분 좀 하세요. 뭐? 이것이 진짜? 재민이 감옥 가면 네가 책임질 거야? 왜 제가요? 어머님이 낳으셨잖아요. 어머님이 책임지세요. 아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셨으니까. 시어머니가 미용실 집기를 들어 던지려고 했어요. 제가 재빨리 막았죠. 어머님, CCTV 돌아가고 있어요. 던지시면 재산 손괴로 고소해요. 시동생이랑 같이 감옥 가실래요? 가족 할인 있나 물어볼까요? 네가 진짜, 네가 감히? 네, 제가 감히요. 그리고 한 번 더 오셔서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경찰서 가시는 길 아시죠? 시동생 때문에 자주 가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어요. 손님들이 술렁거렸죠. 아이고, 저런 시어머니랑 어떻게 살았어요? 그 아들도 별로던데 맨날 때리고 다니는 거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합의금? 자기가 키운 자식 뒷수습을 며느리한테 떠넘기네.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그래요. 제 편이 되어주세요. 25년 만에 처음이네요. 그리고 이튿날 월요일 오전이었어요. 미용실에서 정신없이 파마를 말고 있었죠. 단골 손님 3분이 동시에 오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할머니 한 분은 새벽부터 교회 갔다 오셨다고 졸고 계시고 다른 분은 며느리 욕을 한참 하고 계셨죠. 그때 핸드폰이 띵동 울렸습니다. 근데 제 손엔 파마 로드가 한가득이라 볼 수가 없었죠. 게다가 파마약이 손가락에 묻어서 핸드폰을 못 만지겠더라고요. 30분 뒤 파마를 다 말고 나서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고객님 계좌에서 7천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7천만 원이 빠져나갔다고요?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니, 내가 이체한 적이 없는데. 파마 중이던 손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급히 은행에 전화했죠. 제 계좌에서 7천만 원이 나갔는데요. 확인 좀 해주세요. 고객님 성함이랑 계좌번호 말씀해 주시겠어요? 박미정이고요. 계좌는 잠시만요. 112-345 맞다. 113-345-67890이에요. 본인 확인 후에 생년월일이랑 비밀번호 뒷자리 말씀해 주세요. 비밀번호는 5678.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네, 확인해보니 오늘 오전 10시 23분에 7천만 원 이체권이 있네요. OTP 인증도 정상 완료됐고요. 아니, 제 OTP는 집에 있는데요. 제가 지금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다고요. 혹시 이체받은 분이 이재호님 맞으신가요? 가족 간 이체로 되어 있네요. 이재호, 내 남편 이름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죠. 아니, 그 인간이 어떻게, 그 돈 어디로 갔는지 추적 가능해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안 받더라고요. 문자 보냈죠. 내 돈 왜 가져갔어? 당장 전화 받아. 읽은 표시는 뜨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뛰었다기보다는 비틀거렸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 7천만 원이면 제 인생 전 재산인데 혹시 남편이 집에 왔다 간 건 아닐까 싶었어요.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뭔가 이상했어요. 신발장 위치가 살짝 틀어져 있었고 거실 불도 켜져 있었어요. 제가 나올 때 분명 껐는데요. 식탁 위에 뭔가 있었거든요. 제가 늘 넣어두던 작은 동전 지갑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있던 OTP 기계가 밖에 나와 있었어요. 아, 이 인간이 진짜로 별거 중인데도 집 비밀번호는 알고 있었구나. 바꾸지 않은 게 제 실수였어요. 25년을 같이 살았으니 제 습관도 다 알았겠죠. 동전 지갑에 OTP 넣어두는 것도요. 딸 결혼 자금이었어요. 5년 동안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죠. 김밥 한 줄로 점심 때우고 커피 한 잔 사 먹는 것도 아껴가며 모았어요. 손님들 파마하고 염색하면서 허리 아픈 거 참아가며 모은 돈이었는데 말입니다. 디스크 수술 받아야 한다는 의사 말도 무시하고 참았는데 그걸 그냥 훔쳐갔어요. 도둑이 따로 없었죠, 진짜. 길거리 소매치기가 더 양심적일 거예요. 저는 곧바로 남편 원룸으로 달려갔어요. 별거 한 지 1년. 그 인간이 사는 곳이죠. 월세 30만 원짜리 원룸인데 그것도 시어머니가 내주신대요. 54살 먹은 아들 월세를 엄마가 내주는 게 정상인가요? 원룸 3층까지 숨차게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라 계단 올라가면서 숨이 차 죽는 줄 알았어요. 이재호, 나야. 문 열어. 있는 거 알아. 대답이 없었어요. 벨을 10번은 눌렀을 거예요. 삐용 삐용 소리가 복도에 울렸죠. 야, 내 돈 가져갔지? 7천만 원. 서연이 결혼자금인 거 알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대답이 없었어요. 옆집 문이 열렸다가 저를 보고 다시 닫혔죠. 아마 또 부부싸움인가 보다 했을 거예요. 저는 복도 계단에 주저앉았죠. 어차피 그 인간 집에 있을 거예요. 갈 데도 없는 인간이거든요.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그냥 집에서 TV나 보는 인생. 10분쯤 지났을까요?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배달원이 바로 남편 집 벨을 눌렀죠. 배달 왔습니다. 그러자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슬리퍼 끌고 나왔죠.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그 표정이 가관이었어요. 아, 걸렸네 하는 표정. 와, 진짜 있었네. 내가 부를 땐 죽은 척하고. 그게... 자고 있었어. 못 들었어. 자고 있었는데 배달은 귀신같이 들었네? 꿈에서 시켰어? 저는 남편 집으로 밀고 들어갔어요. 집안은 엉망이었죠. 맥주캔이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피자 박스도 쌓여 있었어요. 돈은 없다면서 이렇게 처먹고 있었더군요. 내 돈 어딨어? 7천만 원 당장 돌려줘. 무슨 돈? 난 모르는 일이야. 야, 은행에서 네 계좌로 갔다고 했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내 OTP로 이체한 거 다 알아. 그제야 남편이 제 시선을 피했어요. 거짓말하면 눈 못 마주치는 습관. 25년째 그대로더라고요.
그건, 어머니가 급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뭐? 어머니? 시동생 합의금으로 준 거야? 동생이 감옥 가면 어떡해. 형으로서 당연한 거야. 당연해? 남의 돈 훔쳐서 동생 빼주는 게 당연해? 그럼 나는, 딸은, 우리 서연이 결혼은 어떡하고? 결혼? 그깟 결혼식 안 해도 되지. 요즘 누가 그런 거를 해? 와, 미친놈인가요? 이게 아빠가 할 말인가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빨갛게 변했어요. 그깟 결혼식이라니요. 5년 연애 끝에 하는 딸 결혼식이 그깟 거라니요. 제가 아침 9시부터 일어나서 미용실 문 열고 밤 10시까지 서서 일한 돈인데 파마약 냄새 맡아가며 염색약에 손 다 상해가며 번 돈인데. 야, 이재호, 당장 그 돈 찾아와. 안 그러면 이혼이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혼? 아이고, 그래, 해. 하고 싶으면 해. 그런데 위자료는 꿈도 꾸지 마. 돈 없어. 돈 없어? 방금 내 돈 7천 가져갔잖아. 그건 이미 어머니한테 갔어. 없는 돈이야.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이 배달시킨 보쌈을 집어들었어요. 3만 원짜리 보쌈 세트. 그걸 그대로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죠. 돈은 없어도 보쌈은 잘도 시켜 먹네. 3만 원이면 비싼 건데. 족발도 시켰구나. 사이드로 막국수까지? 야, 너 진짜 미쳤어? 그래, 미쳤어. 네가 미치게 만들었잖아. 왜, 때리게? 어디 한번 때려봐. 나도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는 년이야. 25년 참았는데 이젠 못 참아. 남편이 주먹을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리고는 중얼거렸죠. 아이씨, 진짜 내가 참는다. 아, 참아? 왜? 그건 또 아니야? 도둑질은 괜찮고 주먹질은 안 돼? 기준이 참 독특하네. 네 양심은 스위스 치즈냐? 구멍 숭숭? 돈 훔칠 땐 용감했으면서 말입니다. 남편 집을 나와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했어요. 예상대로 안 받더라고요. 1번, 2번, 10번 벨소리만 울렸죠. 심지어 통화 연결음이 트로트였어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 노래 들으니 참 인내심 테스트 하나 싶었죠. 작정하고 전화를 안 받으니 시댁으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벨을 눌러도 아무 소리 없었어요. 분명 안에 있을 텐데 말입니다. TV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님,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역시나 대답이 없었죠. 옆집 할머니가 나와서 말했어요. 아이고, 아침에 보니까 막내랑 막 나가던데. 돈 들고 도망간 거 아니야? 완전 열받았어요. 이 집안 사람들 다 고소할 거라고 마음먹었죠. 남편은 절도, 시어머니는 공범, 시동생도 작물 취득으로 말이에요. 딸 결혼 전에 싹 정리하고 이혼할 겁니다. 증거부터 모아야 했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가 미용실 와서 난리친 것부터 정리하려고 미용실로 갔죠. 그것부터 영업방해로 신고하려고요. CCTV 확인하려 부랴부랴 미용실로 갔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경 영상을 찾아봤어요.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었죠. 7천만 원 있다며 하는 음성까지 선명하게요. 오케이, 증거 하나 확보. 그런데 CCTV를 더 돌려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수요일 밤 12시 영상이었는데 불 꺼진 미용실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 도둑인가 싶어서 자세히 봤죠. 신우이였어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랑 같이였죠. 아줌마 4명이 우르르 들어왔더라고요. 한 명은 비싼 핸드백 들고 한 명은 명품 옷 입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펴고 화투를 꺼내더라고요. 그것도 제 파마 기계 올려놓는 테이블에 말입니다. 아니, 우리 미용실에서 도박을 하다니요. 영상을 계속 봤어요. 새벽 3시까지 도박판이 벌어졌죠. 서봇, 따블 소리가 CCTV에 다 녹음됐어요.
돈이 오가는 것도 보였어요. 10,000원짜리 뭉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한 판에 최소 50만 원은 돌았어요. 판돈이 꽤 커 보였습니다. 수요일마다 왔더라고요. 1달, 2달, 석 달 계속 말입니다. 미용실이 수요일에는 문을 닫거든요. 제가 쉬는 날만 골라서 도박장으로 쓴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걸레로 바닥까지 닦고 갔다는 거였습니다. 증거 인멸하려고 청소까지 한 거였죠. 그런데 CCTV는 생각 못한 모양이에요. 열쇠는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남편한테 받았겠죠. 와, 형님까지? 이 집안은 범죄 조직이야 뭐야? 제가 말했죠. 시가 사람들 전부가 미친 인간들이었다고요. 증거 영상을 다 저장했어요. USB에 담아서 복사본도 여러 개 만들었죠. 하나는 변호사한테 줄 거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막장 가족 한 명도 안 빼고 다 엮어서 고소할 겁니다. 25년 당한 거 한 번에 갚아줄 거예요. CCTV 증거를 토대로 신우이부터 조지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때 미용실 문이 열렸습니다. 동서였어요. 얼굴을 보니 눈이 밤탱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왼쪽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죠. 어머, 동서, 이게 무슨 일이야? 눈이 왜 이래? 형님, 저 이제 못 살겠어요. 진짜 못 살겠어요. 동서가 울면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동서를 안쪽 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재민이가 또 때렸어요. 이번엔 진짜 심하게. 왜? 또 무슨 일로? 합의금 생긴 거 보고 좋아하길래 그 돈 어디서 났냐고 물었더니 동서 말로는 시동생이 술 먹고 기분 좋아서 실수로 말했대요. 형이 형수 돈 빼서 어머니한테 줬고 어머니가 나한테 줬다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돈 형님 거니까 쓰면 안 된다고 형님 몰래 훔친 거 아니냐고 따졌더니 이렇게 됐어요. 헐, 그 인간이 이젠 동서를 때렸다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형님. 맨날이에요. 돈 없다고 때리고 밥 맛없다고 때리고 그냥 기분 나쁘면 때려요. 저는 동서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20년 넘게 시동생한테 맞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저도 시댁한테 당했지만 동서는 더 했네요. 동서, 이제 그만 당하고 살아. 이혼해. 나도 이혼할 거야. 정말요? 형님도요?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7천만 원 훔쳐간 것도 있고 형님이 내 미용실에서 도박한 것도 잡았어. 이 집안 한 번에 다 정리할 거야. 동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형님,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도 증거 있어요. 증거? 무슨 증거? 재민이가 때린 거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어놨어요. 3년치 있어요. 와, 동서도 나름 준비하고 있었네요. 좋아, 우리 같이 하자. 한번 제대로 칼춤 추고 이혼하자. 칼춤이요? 복수의 칼춤.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 남편까지 한 명도 안 빼고 다 엮어서 끝장낼 거야. 동서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멍든 얼굴로 웃으니 더 짠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보였습니다. 형님, 근데 변호사 비용이... 걱정 마. 내가 다 알아볼게. 동서는 일단 친정으로 가 있어. 시동생이 또 찾아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기투합했습니다. 25년 시집살이 동지가 생긴 거죠. CCTV를 계속 돌려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매주 수요일 밤 12시 신우이가 도박판을 열더라고요. 딱 제가 쉬는 날이었죠. 아마 남편한테 제 스케줄 다 들었겠죠. 다음 수요일이 이틀 뒤였습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밤 12시 30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말입니다. 현행범으로 잡아야 확실하니까요. 수요일 밤이 되었어요.
저는 집에서 TV 보는 척하면서 시계만 쳐다봤죠. 12시, 슬슬 출발할 시간이었습니다. 미용실 근처 편의점에서 대기하면서 112에 전화했어요. 여기 땡땡동 미용실인데요. 지금 안에서 도박하는 것 같아요. 여러 명이 모여서 화투 치는 소리가 나요. 신고자분 성함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네, 박미정이고요. 그 미용실 주인입니다. 10분도 안 돼서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 4명이 우르르 내렸죠.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발칵 뒤집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빨리 치워! 뒷문으로! 그런데 뒷문은 제가 미리 밖에서 잠가뒀거든요. 오후에 몰래 와서 자물쇠에 채워놨어요. 안에서 문을 안 열어줘서 제가 열어줬어요. 경찰분들 편하게 들어가시라고 안내까지 해드렸죠. 신우이랑 아줌마 4명이 화투판 앞에 있었습니다. 돈 뭉치가 테이블에 그대로 있었고요. 10,000원짜리 한 뭉치에 100만 원씩, 5뭉치는 있어 보였어요. 화투짝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한 아줌마는 돈을 핸드백에 쑤셔 넣다가 걸렸더라고요. 증거 인멸할 시간도 없었던 거죠. 다들 신분증 꺼내세요. 불법 도박 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눈이 뒤집어졌어요. 박미정, 네가 신고했구나. 어떻게 감히 가족인 나를... 가족? 남의 가게 무단 침입해서 도박장 열어놓고 가족이라고? 형님이 먼저 선 넘었잖아. 일단 모두 경찰서로 갑시다. 미정아,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종철 씨한테 들키면 이혼이야. 그럼 이혼하세요. 저도 할 건데 뭐. 신우이가 끌려가면서 계속 소리쳤어요.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엄마가 너 가만 안 둬.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도 어머님 가만 안 둘 건데. 어머님도 곧 경찰서 가실 건데 뭘 가만 안 둬요. 다음 날 아침 8시 예상대로 시어머니가 미용실로 쳐들어왔습니다. 제가 막 문을 열고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네가 미숙이를 신고했다며? 미쳤어?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받고 나왔잖아. 네, 제가 신고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조심하세요. 다음은 어머님이세요. 재우 씨한테 7천만 원 받은 거 다 알아요. 횡령 공범으로 고소할 거니까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복수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간 뒤 저는 바로 행동에 들어갔어요. 신우이가 도박하는 CCTV 영상을 편집해서 심해부에게 보낼 준비를 했죠. 가장 충격적인 장면들만 골라서 5분짜리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심해부 번호는 예전에 저장해뒀거든요. 명절 때마다 오는 사람이니까요. 문자로 영상을 보냈습니다. 아주버님, 저 미정입니다. 꼭 확인하셔야 할 영상이 있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3개월치 도박 영상 하이라이트를 보냈죠. 돈 세는 장면, 화투 치는 장면, 따블 고돌이 외치는 장면, 새벽까지 노는 장면 말입니다. 3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처남댁, 이게 진짜야? 미숙이가 도박을? 네, 아주버님. 제 미용실에서 3개월째 도박장 운영했어요. 어제 경찰에 잡혀갔고요. 뭐? 경찰에? 이 미친... 내가 그렇게 도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도박하지 말라고 했다는 건 전에도 했다는 거네요. 상습범이었구나. 신우이가 말입니다. 처남댁, 정말 고마워. 이번엔 진짜 이혼해야겠어. 더는 못 참겠네요. 아주버님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저도 이혼 준비 중이에요. 네? 아이, 처남댁도요? 네. 어머님이 이번에 7천만 원 훔쳐갔어요. 서연이 결혼자금을요. 전화를 끊고 나니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도 받지 않았죠. 시가인간들이 저한테 한 것처럼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네가 총철이한테 일로 바쳤지? 미숙이가 이혼한다고 난리야.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어머님도 준비하세요. 곧 경찰 올 겁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누나를 경찰에 신고하고 매형한테 이간질까지 해? 이간질? 사실을 알린 게 이간질이야? 그럼 도박은 뭐고? 무담 침입은 뭐야? 가족 일은 가족끼리 해결해야지. 가족끼리 해결 중이야. 아주버님도 가족, 나도 가족. 아, 난 가족 아닌가? 하긴 25년 동안 나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지. 족같이 대하긴 했네. 돈 뜯어갈 때만 가족이었나?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내 가족 건드리면. 그래, 후회하게 해봐. 나도 이제 시작이니까. 형님은 에피타이저였어. 그날 밤 신우이가 문자를 보냈어요. 올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종철 씨가 이혼 서류 들고 왔어. 집도 뺐는데. 올케, 제발 좀 읽어줘. 죽고 싶어. 미정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문자가 20개는 왔을 거예요. 저는 읽씹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전화했어요. 서연아, 엄마가 드디어 시작했다. 뭘 시작했어? 시댁 박살내기. 한 명씩 차례대로. 딸이 웃었어요. 우와, 엄마 멋있어. 다 쓸어버려. 내가 응원할게. 그래,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들고 간 서류가 한 보따리였어요. 통장 거래 내역, CCTV 영상, 시어머니 행패 영상까지 말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웃었어요. 와, 이 정도면 완벽한데요. 남편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걸릴 겁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요? 그게 뭐예요? 타인의 정보를 몰래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거예요. 3년 이상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남편인데도요? 예전엔 친족 상도례라고 해서 가족 간 절도는 처벌 안 했는데 최근에 법이 바뀌었어요. 이젠 배우자도 처벌 가능합니다. 오, 법이 제 편이네요. 남편은 이걸 모르고 있을 거예요. 구식 인간이라 법 개정 같은 거 관심도 없거든요. 시어머니랑 시동생도 고소할 수 있나요? 시어머니는 작물취득죄, 시동생은 공범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동서분 증언이 있다면 더 확실하죠. 저는 바로 고소장을 작성했어요. 남편 이재호,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주범, 시어머니 김순자, 작물 취득 및 공범, 시동생 이재민, 횡령 공범, 3명을 한 번에 묶어서 고소했습니다.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니 형사가 놀랐어요. 가족을 이렇게 한꺼번에 고소하시는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25년 만에 하는 대청소예요. 일주일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남편한테 출석 요구서가 날아갔죠. 시어머니 시동생한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날부터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남편이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경찰서 출석하라는데 나를 고소했다고? 응, 고소했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그게 뭔데? 부부간에 고소 안 되는 거 아니야? 옛날 얘기야. 법 바뀌었어. 뉴스 안 봐? 뭐? 야, 취하해. 당장 취하하라고. 싫어. 그리고 어머니랑 시동생도 같이 고소했으니까 알려줘. 전화를 끊었더니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했어요. 역시 안 받았죠. 대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며 난리였어요. 박미정 나와! 어떻게 네 시어미를 고소해? 천벌받을 년. 이웃들이 다 나와서 구경했죠. 저는 경찰에 신고했어요. 주거침입 미수로 또 고소할 생각이었거든요.
이 집안 범죄 기록을 차곡차곡 쌓아주는 중이었습니다. 며칠 뒤 딸이 미용실로 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연락했어. 엄마 좀 말려달래. 뭐라고 했는데? 경찰 조사 받으러 갔다 왔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고소 취하해달래. 심지어 나한테 용돈도 줬어. 5만 원. 딸이 5만 원을 보여줬어요. 7천만 원 훔쳐놓고 5만 원으로 무마하려는 거였죠. 그 돈 네가 가져. 아빠가 준 마지막 용돈이라고 생각하고. 엄마, 그리고 숙모도 작은아빠 고소한대. 동서가? 진짜? 그때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했어요. 폭행죄로 고소했어요. 잘했어. 진단서는? 3년치 다 냈어요. 전치 2주짜리만 3개예요. 변호사가 상습 폭행이라 실형 가능하대요. 동서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20년 넘게 맞고만 살던 사람이 드디어 반격한 거죠. 시동생이 뭐래? 지금 난리예요. 저 친정에 있는데 계속 전화해서 협박해요. 근데 다 녹음하고 있어요. 협박죄로도 고소할 거예요. 역시 동서도 준비가 철저했네요. 그런데 동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 근데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돈 줄 테니까 고소 취하하래요. 500만 원 준대요. 500? 그 돈 어디서 났대? 형님 7천에서 떼어준다고. 어차피 형님 돈이니까 괜찮대요. 와,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훔친 돈으로 합의금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 절대 합의하지 마. 끝까지 가. 당연하죠. 저도 이혼소송 같이 진행할 거예요.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다 받을 거예요. 다음 날 시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왔는지 미용실로 쳐들어왔어요. 형수, 은주 어디 있어요? 아주 내가 걔 요절을 내버릴 거야. 어머, 무서워라. 경찰서 다녀오더니 말투가 더 거칠어졌네. 또 폭행하려고? 여기서? 손님들이 다 쳐다봤어요. 한 손님이 핸드폰을 들었죠. 요즘은 다들 증거 수집에 동참하시더라고요. 형수도 고소 취하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잊었어요? 가족? 서방님, 지금까지 나한테 형수라고 제대로 불러본 적 있어요? 맨날 어이, 거기 아니면 아줌마였잖아요. 근데 갑자기 형수네? 그게 지금 중요해요? 나 전과 있어서 이번에 걸리면 진짜 감옥 가. 그럼 가면 되지. 거기가 서방님한테 맞을 것 같은데. 삼시세끼 주고 운동도 시켜주고 천국이야. 시동생이 주먹을 들었어요. 저는 오히려 앞으로 다가갔죠. 때려. 여기서 때리면 나도 고소할 거야, 동서처럼. 그럼 넌 폭행죄 2개야. 더 오래 있을 수 있어, 감옥에. 증인도 많네. 시동생은 결국 주먹을 내렸어요. 겁쟁이는 유전이었나 봅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문자가 왔어요. 신우이였습니다. 아주 다들 똥줄이 타서 난리더라고요. 제가 제대로 벌집을 쑤셔놨죠. 올케, 제발 연락 좀 줘. 중요한 정보가 있어. 올케가 꼭 알아야 할 거야. 이번엔 진짜야. 재호 관련된 거야. 30분만 만나줘. 내가 커피 살게. 연속으로 문자가 10개는 왔을 거예요. 마지막 문자가 결정적이었죠. 재호가 지금 무슨 짓 하는지 알려줄게. 네가 모르는 거야. 저는 고민했어요. 신우의 말은 믿을 게 못 되지만 남편 정보라면 들어볼 만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한 커피숍에 도착하니 신우이가 이미 와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이었죠. 도박장 걸린 뒤로 심해부가 카드도 다 끊었다더라고요. 올케, 커피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그리고 5분이야. 할 말 빨리 해. 신우이가 커피를 사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무단 침입 고소 취하해주면 엄청난 정보를 줄게. 엄청난 정보? 뭔데? 재호가 바람피고 있어.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뿜을 뻔했어요. 웃음이 나왔거든요. 형님, 그게 엄청난 정보야? 그런 건 나도 짐작했어. 뭐? 알고 있었어? 사실 몰랐어요. 하지만 아는 척했죠. 신우의 표정이 당황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상대가 누군지도 알아? 당연하지. 다 알아. 거짓말. 네가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형님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치밀한 사람인지. 다 계획이 있어서 기다리는 거야. 신우이가 초조해졌어요. 정보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럼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알아? 2년, 3년? 2년이야. 정확히 2년 3개월. 오, 찍어서 맞췄네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진짜 알아? 2년 넘게 바람피고 있어. 그래서? 그게 엄청난 정보야? 신우이가 더 초조해졌어요. 옳게. 아니, 미정아. 제발 무단 침입만 취하해줘. 도박은 벌금이라도 무단 침입까지 더해지면 내가 도박장을 차린 게 돼서 실형이야. 싫어. 정보 고맙지만 취하 안 해. 저는 일어서려고 했어요. 신우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더 있어. 재호가 어디서 만났는지도 알아. 증거도 있고. 증거? 무슨 증거? 사진이야. 둘이 같이 있는 사진. 작년에 우연히 봤어. 그래? 그럼 그 사진 보내줘. 무단 침입 취하해주면. 형님아, 이미 말했잖아. 취하 안 한다고. 정보 주고 싶으면 줘. 아니면 말고. 신우이 얼굴이 빨갛게 변했어요. 야, 너 나 이용한 거야? 이용? 아니지. 형님이 먼저 거래하자고 했잖아. 난 들었을 뿐이야. 형님이야말로 3개월 동안 내 미용실 이용했잖아. 일어서서 나가는데 신우이가 소리쳤어요. 너 꼭 후회할 거야. 걱정해줘서 고마워. 형님이나 잘하세요. 시민부가 집 뺏는다며. 밖으로 나와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2년 넘게 바람을 피웠다고요? 이것도 이혼 사유로 충분하겠네요. 신우이가 준 정보 나름 쓸만했습니다. 신우이가 제공한 정보를 가지고 흥신소를 찾아갔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탐정 아저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남편 불륜 조사요. 2년 정도 됐다는데 증거가 필요해요. 아, 네. 남편분 성함이랑 다니는 회사, 또는 자영업이면 운영하는 회사, 그리고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저는 남편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탐정이 메모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진, 동영상 다 확보해 드릴게요. 비용은 얼마예요? 기본 300만 원인데 증거 확실하게 잡으면 500입니다. 500으로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혼 소송에 쓸 거예요. 일주일 뒤 탐정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흥신소로 다시 갔죠. 탐정이 서류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상보다 많이 나왔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이 수십 장 들어있었어요. 남편이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걷는 사진, 식당에서 밥 먹는 사진, 심지어 모텔 들어가는 사진까지. 여자는 50대로 보였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백을 들고 있었죠. 이 여성이 강혜란 씨예요. 사채업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사채업이요? 네, 돈 많은 여사장이에요. 남편분이 2년 전부터 만났는데 일주일에 3-4번은 만났어요. 일주일에 3-4번이라니 별거 중이라 더 자유로웠나 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해 보세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남편이 그 여자한테 돈 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용돈 받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인지는 확인이 어려운데 꽤 되는 것 같아요. 완전 남창이네. 와, 남편이 여자한테 용돈까지 받았다고요? 제 돈 7천만 원 훔쳐가 놓고 여자한테 용돈 받아 쓰는 거였네요. 완벽해요. 감사합니다. 이혼 소송하시면 유리하실 거예요. 불륜 증거로는 충분합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남편을 완전히 끝낼 수 있겠더라고요. 복수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륜 증거를 확보한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소송 들어갑니다. 위자료 1억 청구할 거예요. 불륜 증거 다 있어요. 사진 한 장도 첨부했죠. 모텔 들어가는 사진 말입니다. 5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게 뭐야? 너 나 미행했냐? 이라이 씨 가지가지 하네 씨. 흥신소에 맡겼지. 2년간 불륜한 거 다 나왔어. 이건 오해야. 그냥 아는 사이야. 아는 사이가 모텔을 가? 일주일에 4번씩? 이 걸레시키야. 전화 너머로 남편이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만나서 이야기하자. 너희 집 역 앞에 공터에서. 그래? 좋아. 1시간 뒤에 역 앞 공터로 와. 1시간 뒤 역 앞에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공원 만들다가 공사를 멈춘 곳이었죠. 남편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정아, 이혼은 좀, 아유, 다시 생각해보자. 뭘 다시 생각해? 7천만 원 훔쳐가고 2년간 바람피고 이혼 사유가 넘쳐 흐르는데. 그 돈 돌려줄게. 어머니한테 다시 받아서. 늦었어. 이미 이혼 소송 준비 다 했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남편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이혼 안 해. 내가 동의 안 하면 못해. 뭐? 지금 농담해? 진심이야. 넌 나랑 죽을 때까지 부부야. 내가 안 놔줄 거야. 안 놔줘? 이놈 미친놈이네. 불륜 증거 있는데도 법원에서 강제로 이혼시킬 거야. 그때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주먹을 불끈 쥐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죠. 네가 감히 나를 버려?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25년 동안 고생만 했지. 이제 자유를 찾을 거야. 2년이 진짜. 남편이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어두운 공터라 주변에 아무도 없었죠. 때려봐. 어차피 이혼할 건데 뭐. 너 겁이 없어졌네? 지금 여기서 나한테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못 때릴 것 같아?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너도 무사하지 않을걸? 저는 돌아서서 공터를 나가려고 했어요. 공터를 나가려는데 남편이 제 팔을 확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공터 안쪽으로 끌고 갔죠. 어디가? 아직 대화 안 끝났어. 놔. 이제 할 말 없잖아. 남편이 주먹을 다시 들어 올렸어요. 이번엔 진짜 때릴 것 같았죠. 그런데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때리려고? 한번 해봐. 뭐? 너 정말 맞고 싶어? 아니?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일부러 나온 거 알아? 남편이 멈칫했어요. 뭐? 일부러? 무슨 소리야? 여기 왜 골랐는지 몰라? 사람 없고 어두운 곳. 딱 너 처맞기 좋은 곳이잖아. 너 미쳤구나. 뭐 맞으려고 일부러? 내가? 네가 맞겠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니야. 너 때려주려고. 뭐? 야, 네가 날 때려? 이 아줌마가 정신이 나갔네. 그 순간 공터 입구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남자 서너 명이 걸어오고 있었죠. 덩치가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야, 저 사람들. 아, 저 사람들? 내가 부른 사람들이야.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 네가 왜? 너한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어서. 그 남자들이 가까이 왔어요. 제일 앞에 있던 남자가 말했죠. 이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제 남편 이재호예요. 남자가 남편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죠. 초라하네. 사진보다 실물이 더 별로네요. 누구세요, 당신들이? 누구긴 너랑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지. 남편이 뒷걸음질 쳤어요. 남편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죠. 나는 당신들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요? 우리도 너 몰랐어. 근데 이제 알게 됐지. 네가 뭘 했는지도. 자, 이제 제 할 일은 끝났네요. 잘 이야기하세요. 야, 박미정! 이러면 안 돼! 이 사람들 누구야?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공터를 나왔어요. 뒤에서 남편 비명소리가 들렸지만 못 들은 척했죠. 제가 직접 손쓸 필요도 없었네요. 모든 일에는 대가가 있는 법이니까요. 복수는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며칠 전 일이었어요. 흥신소에서 불륜 증거를 받고 나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죠. 이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입니다. 25년 고생한 대가치고는 너무 싱겁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불륜녀 남편을 찾아가기로 말입니다. 흥신소 탐정이 준 자료에 여사장 회사 주소가 있었거든요. 대박 대부업이라는 간판이 걸린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담배 냄새가 진동했어요. 안쪽 사무실에 남자가 앉아 있었죠. 몸에 문신이 가득했고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돈 빌리시려고요? 강혜란 씨 남편분 맞으시죠? 남자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봤어요. 맞는데 누구시죠? 저 이재호라는 인간 아내입니다. 당신 부인이랑 2년째 바람피는 남자 아내요.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죠. 증거 보여드릴까요? 제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모텔 들어가는 사진, 팔짱 낀 사진, 키스하는 사진까지. 남자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네, 흥신소에서 일주일 동안 찍은 거예요. 더 필요하시면 동영상도 있어요. 남자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책상을 쾅 치더니 일어섰죠. 그 새끼가 내 마누라랑.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뭐요? 제안하러 왔어요. 서로 도와주자고요. 남자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도와준다고? 제 남편,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제가 산채로 잡아다 줄게요. 남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어요. 소름 끼치는 웃음이었죠. 재밌네. 좋아요. 그럼 언제 어디서 만나게 해줄 거예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가 크게 웃었어요. 아주머니 독하시네. 마음에 들어요. 그렇게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직접 손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공터를 나오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어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뭐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이 정신 차리길 바랄 뿐이었죠. 그날 이후 남편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혼 서류에 순순히 도장을 찍었고 이혼 위자료 6천만 원도 깔끔하게 줬어요. 아마 그날 공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에 멍이 좀 들어 있었죠. 불륜녀 남편이 적당히 무서운 교육을 시켜준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강제 경매로 넘어갔어요. 제가 낸 7천만 원 횡령 고소 때문에 법원이 재산 압류를 했거든요. 결국 경매 대금에서 제 돈을 다 회수했죠.
시어머니는 집까지 잃고 시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됐는데 시동생은 감옥에 갔어요. 동서폭행에 횡령 공범까지 더해져서 2년 실형을 받았거든요. 시누이는 시매부와 이혼하고 도박 벌금 내느라 빚더미에 앉았다더라고요. 시댁 완전 박살, 제가 원하던 그림이었죠. 동서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5천만 원을 받았어요. 20년 넘게 맞고 산 대가치고는 적었지만 그래도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죠. 저는 받은 돈으로 다른 지역에 새 미용실을 열었어요. 동서를 직원으로 고용해서 같이 일하기로 했죠. 시집살이 동지끼리 뭉친 거예요. 미용실 이름은 두 번째 인생으로 지었어요. 52살에 시작하는 진짜 제 인생 말입니다. 딸 결혼식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편 없는 결혼식이 오히려 더 편했죠. 축의금도 제가 다 가져갔고요. 그리고 6개월 뒤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전 남편이 불륜녀한테도 차였다는 거예요. 불륜녀 남편이 아내를 완전히 감시하기 시작했고 결국 둘이 헤어졌다더라고요. 전 남편은 이제 진짜 혼자가 됐죠. 인생이란 게 참 공평한 것 같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저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매일 아침 제 미용실 문을 열 때마다 자유를 만끽하죠. 시어머니 잔소리도 남편 눈치도 시댁 행패도 없는 하루. 가끔 동서랑 막걸리 한잔하면서 웃어요. 우리가 진작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면서요. 25년의 고생이 이제야 끝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